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물가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record-setting country. Prices are way down. We're doing better than the country's ever done. And the Democrats hate seeing that. It's up to them. 하지만 트럼프 관세 폭탄의 부메랑이 현실화하며 소비자 물가가 뛰기 시작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재고가 소진하면서 이젠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분기점이 됐다는 겁니다. 당장 이달 말로 다가온 헬로윈부터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윈 의상과 소품 대다수가 중국산이기 때문입니다. The majority of kids' costumes have probably gone up $3 to $4. The majority of adult costumes have probably gone up $5 to $8.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오디오 기기와 의류 등은 이미 적잖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수입 가구 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가구 제조업체인 애슐리 퍼니처는 최대 12%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인 오토존도 가격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모두 연방준비제도가 경고했던 시나리오입니다. The pass-through has been pretty small. It's been slower and smaller than we thought. But the evidence is it's very clear that there's some pass-through. 관세발 물가 압력에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성장 둔화까지 겹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강타할 거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가 해외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내세운 명분은 미국 영화 산업 보호입니다. Other nations, a lot of them, have stolen our movie industry. And I'm saying, if they're not willing to make a movie inside the United States, then we should have a tariff on movies that come in. 그러나 영화 제작은 다국적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 작품으로 규정해야 하는지도 애매해서 관세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시대의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해외 제작물들이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면 구독료 인상과 공급 축소, 계약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원하는 작품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는 저작권 기반 디지털 콘텐츠인데 세계무역기구는 이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ou know, movies are not a good; they are a service, and so the traditional idea of tariffing something at a port of entry just doesn't apply to movies. 영화는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분류하기도 어려워 미국 내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긴다면 영화 강국들은 보복 조치에 나설 게 뻔합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복 조치는 곧바로 미국 영화 산업의 역풍으로 작용합니다. 정작 미국 영화계에서도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If it really happens, it would be pretty damaging to the business. And by the way, if he really wants to fix it, then we should talk about a federal incentive pass to keep people working in Los Angeles.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강경 무역 정책 이미지를 보여주고 국내 제작 장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This year's word would be uncertainty, right? Right now, all of us are uncertain about the economy. 이에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9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4.2로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가 125.4로 7포인트 하락하며 사업 여건에 대한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 채용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9개월 연속 하락했고 고용시장의 둔화세는 미국 노동부의 8월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이직은 511만 건으로 7월보다 11만 건, 자발적 퇴사 건수는 309만 건으로 7만 건 줄어 근로자들의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고는 173만 건으로 7월보다 6만 건,
채용은 513만 건으로 11만 건 줄었는데 기업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과 해고를 미룬 것으로 분석됩니다. The supply of workers, and at the same time, demand for workers has also come down quite sharply, and to the point where we see what I've called a curious balance. 결국 직장을 가진 미국인들은 해고 위험이 크지 않고 실업률은 여전히 4.3%로 낮지만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는 3일 미국의 9월 고용과 실업률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달 끝난 2025 회계연도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관세 수입을 거뒀지만 나랏빚 이자 지급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넘게 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가 공개한 연방정부 수입 지출 추정치에 따르면 관세 수입은 1,950억 달러, 약 2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세율이 지난 4월부터 본격 인상됐기 때문에 2024 회계연도 대비 증가폭은 낮게 나왔습니다. 공공부채 이자 비용은 약 8%인 800억 달러 증가한 1조 29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증가는 공공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자 비용이 공적건강보험인 메디케어나 국방지출을 웃돌아 세금으로 거둔 5달러마다 1달러꼴로 이자 지급에 쓴 셈이 됐습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1조 8천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024 회계연도 6.4%에서 2025 회계연도 5.9%로 소폭 줄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00%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자는 취지로 최근 미국 노동부가 SNS에 올린 포스터입니다. 5, 60년대 복고 느낌의 그림을 활용했는데 대부분 금발의 백인 남성을 모델로 썼습니다. 15개 포스터 가운데 라틴계가 등장한 건 2개, 흑인과 여성이 등장하는 포스터는 단 1개에 그쳤습니다. 아시아계는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 이후 이런 분위기는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유타 밸리 대학의 추모식에서는 전원 백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추모 공연을 펼쳤습니다. 주요 행사에서 인종을 배분하던 미국 사회 관행도 사실상 무뎌진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외모를 기준으로 벌이는 이민국의 단속이 적법하다는 판결까지 내리면서 인종 속가내기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A mark of racism is a country where you can be stopped because of how you look. Apartheid South Africa is a great example of that, where you have to provide papers because of your appearance. That is unacceptable. 일부에서는 미국 주 정부들의 선거구 획정 배경에 유색인종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합니다. But this is a racist plan that they are doing nationwide. Plain and simple. It's nothing else. It is racist. It is going to disenfranchise and disempower black and brown voters everywhere. 트럼프 2기 행정부 장관급의 백인 비율은 80%로 절반 수준에 그쳤던 전임 바이든 시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성 정책 지우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른바 마가 진영의 인종적 편견이 이런 움직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인도 출신이 28만 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그 다음이지만 4만 6천 명으로 12%에 불과합니다. 결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인도 정부를 직접 겨냥한 조치입니다.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merican. 하지만 수수료 인상으로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국 의료계입니다.
현재 미국 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는데 이 중 인도 출신이 23%에 달합니다. 대부분 H-1B 비자로 들어와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의료진 수급에 비상이 걸린 미국 병원협회가 항의하고 나서자 백악관은 의사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추가 대책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Proclamations, how in the H-1B proclamation in particular would upend the lives of real people in communities all over the country. And it's also clear that in particular that H-1B proclamation was done with in an incredibly haphazard and irresponsible way. 여기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주요 미국 기업들의 볼멘 소리도 작지 않아서 제외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인도를 겨냥한 트럼프의 비자 공격은 별 효과도 없이 미국 내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